자, 그럼 훌륭한 자사고가 뭘까? 자소서란 뭘까? 미국 명문대학 자소서인데요. 명문대, 콜롬비아대, 웨스트 LA 칼리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외신을 타고 나온 거더라고요. 외신 타고 나온. 뉴욕타임스가 뭐 나왔었죠. 하버드, 우리가 뭐 딱 눈에 보면 콜롬비아하고 하버드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쪽은 별로 뭐, 난 모르겠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이실 거예요. 하버드 어떻게 갔을까? 이렇게 보면. 자, 보니까 가사노동을 경험했어. 왜? 암 환자 할머니 별기시증을 들다가 이 얘기를 푸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니까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자소서 첫머리가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정고은 쌤 첫 번째 자소서가 뭐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상한 걸로 시작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온 거죠. 그래서 TV, 케이블, 전화, 인터넷을 다 끊었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학생부를 보시면 굉장히 좀 놀라우실 텐데요. 하버드 뽑는 원칙은 뭐냐면 이제 조금 바뀐다고 그래요. 이제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하버드의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말하는 극빈자 자녀, 그 다음에 사회 보호 계층 구분이 없어요. 그쪽 무시해요. 환경 무시해요. 환경 무시하고 무조건 A+ 받아야 돼요. 하버드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래 네가 환경이 안 좋고 내가 인정할게. 입학사정은 인정해 줍니다. 인터뷰를 보거든요. 그 내가 너 굉장히 좀 안 됐어. 내가 인정해. 그래도 성적은 나와야 돼. 몇 점? A+. 4.5 만점에 4.3 이상. 기본적으로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애가 성격이 너무 환경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인터넷도 못 쓸 정도로 해서 도서관에서 내가 겨우 퍼블릭 인터넷 써가면서 공부를 했어.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사요. 그래서 걔들한테 들어오는 오프가 뭐냐면 보통 4년 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장학금의 풀 스칼러십이 굉장히 혜택이 커요. 근데 이 돈이 어디 있었냐면 기부 장학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시의 아들 공부 되게 못했잖아요. 옛날에 대통령 하신 분. 그래서 막 돈을 몇백만 불씩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도서관 지으라고. 그럼 그 돈을 갖고 극빈자 참,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쪽에 풀 스칼러십을 주는 거예요. 하버드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재능은 있는데 우리의 학교 다니기 힘든 애한테 돈을 풀자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어디? 서울대 직윤. 우리나라는 돈은 그렇게 못 주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주지만, 뽑아는 줄게라는 거야. 몇 프로? 23%를. 서울대 직윤으로 뽑는 게 뭡니까? 해남에 있는 학교나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나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학교 프로파일링 점수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학생의 내신 성적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청 면접으로 해서, 신청 면접도 아니죠.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한 면접으로 해서 체크하고 나서 합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버드는 그게 조금 틀리다라는 거죠. 대입과 고입 자소서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분량면에서 길다. 대입은 몇 천자? 5천자. 우리 쪽은 1,500자. 3분의 1도 채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게 대기업 자소서 공통문항 3,500자인데요. 1번, 2번 문항을 합치던 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 내후년부터 적용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문항이 지금 2,500자잖아요. 합해서 1,500자 정도로 줄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이제 4번 문항을 둘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의 4번 문항이 뭐냐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는 거예요. 한 책당 500자. 한 책당 500자요. 하나고의 설립 목표, 외대부고의 설립 목표, 상상고는 좀 틀린데요. 하나고하고 외대부고의 설립 목표가 뭐겠어요?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서울대 많이 넣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면 서울대에서 하는 입학전형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끌고 와야 돼요. 그럼 서울대에서 제일 뭘 강조합니까? 독서거든요. 전국권 자사고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서울대만이 넣는 거예요. 뭐 김천고가 뭐 우아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포철고가 뭐 우리나라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딱 목표는 하나예요. 동문회에서 욕 얻어먹지 않는 거. 그럼 동문회에서 어떻게 하면 욕을 얻어먹지 않냐? 올해 서울대를 몇 명 보냈어요 라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울대가 어떤 식으로 애들을 뽑는지에 대해서 딱 그걸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학생들을 뽑으면 돼요. 그러면 미리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럼 걔들을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상고는 면접이 100%면 40%가 인성 N 독서예요.
근데 사실은 인성은 간 곳이 없고 독서예요. 인성 간 곳이 없어요. 민사고 볼까요? 민사고? 인성 없어요. 2300자나 쓰거든요. 딴 학교 1500자 쓰는데 2300자를 쓰는데 1번이 뭐냐면 네가 스스로 한 자기주도적 노력, 그 다음에 네가 사회과학 중에 응시할 영역을 선택을 하잖아요. 과학 중에도 뭐 자기 한계를 선택하니까 그 영역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본인의 성장에 영향을 준 교과외 활동,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의 나를 평가한 거, 그 다음 너의 소질과 적성, 그 다음 진로 희망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 이게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쓰게 돼 있어요. 민사고는 안 써요. 그 민성 뭐 필요해? 민성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대는 틀리죠. 서울대는 왜냐하면 글로벌한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휴머니티가 없으면 못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서울대만의 특징입니다. 서울대는 항상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리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을 원해요. 그래서 뭘 보게 돼요? 전체 과목 내신을 보게 됩니다. 서울대는 전체 과목 내신이 안 나오면 끝입니다. 전체 과목 내신이 나와야 돼요. 전체 과목 내신. 그럼 전체 과목이라는 게 뭔가요? 그 학교 교과 이수가 되어 있는 모든 표시되어 있는 과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를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가가 되어 있으면 기가, 체육이 있으면 체육 다 A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소서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신의 진로를 일단 생각하시고요. 뭐 다중지능검사를 통해서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내가 우주공학을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괜찮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학과목, 그 중학교는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관련된 학과목이 뭔가요? 물어보시는데 전체 과목이에요. 아니 중학교에서 무슨 전공 관련 과목이 나옵니까? 내가 뭘 할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럼 전체 과목인 거죠. 그럼 전체 과목의 개념이 어디까지냐면 국영수 사과, 보통 이제 다른 기술계 학교에서는 기가까지 들어가요. 고기까지입니다. 고기까지. 엄미체는 보통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학습 방법, 동아리 활동, 동사 활동, 독서 활동. 이게 중학교 때 진로에 관련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나. 사실 딴 건 별로 중요치 않고요. 최우선 인식.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고에 갔더니 뭐 동아리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뭘 하고 싶어요?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라고 배웠을 때. 그러고 나서 서울대를 졸업해서 제가 나사 가고 싶어요. 그게 이제 하나고에서 좋아하는 폼이죠. 아, 그럼 얘는 별로 우리가 품을 안 들여도 되겠구나. 공짜로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권 자사고 모 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학교 이름은 제가 뺐고요. 3년간 이게 아까 정보원 선생님이 외고 쪽 보셨잖아요. 왜 하나고가 어려운지, 외대부고가 어려운지, 민사고가 어려운지를 차이점을 발견을 해 주셔야 돼요. 3년간 물리와 천문학, 해외과학 이슈 동아리, 5G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논리사를 깨어서 이야기 패러독스를 읽고 제논의 이분부의 역사를 수렴해서 무한급수 원리를 푸는 수하고 실험을 해보면서 즐거움을 느꼈대요. 이게 아까 정고원 선생님 말씀하신 거라면 대원외고에서 탈락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딱 폼이 어떻게 해요? 누가 써준 것 같은 폼. 그 다음 면접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거 읽은 것만 해도 굉장한데 거기다 대고 즐거움을 느꼈더니.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꾼 전염병을 입고 WHO에 진출해서 백신 의약품을 개발하고 싶다. 그 다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려? 이 책은 참 인기인 것 같아요. 세계의 절반은 잘 먹고 그 다음에 절반은 굶주린다는 책인데 GMO에 가서 토론하고 기하 문제 잘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래는 해서 문무는 고등학교 지원을 결심했다. 그 다음 또 중간에 보니까 어떤 거냐면 잘못은 우리 베어레이스를 읽고 뉴욕타임즈의 기사들을 분석했대요. 진짜? 야, 나는 이 자소서 보고 진짜 이게 합격은 했는데 진짜 이랬을까?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나고 들어간 애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내가 면접관이면 이런 의문이 딱 들어오죠. 즐거움은 개뿔, 진짜 즐거워. 나도
이거 전문서적 읽으면 나도 짜증나는데 네가 즐거워? 그거 진짜지? 그러면서 계속 질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고는 뭐예요? 압박, 그 다음에 추론식 질문이 계속 돌아요. 왜? 거짓말 같으니까. 거짓말 같잖아요. 독서 이력을 보니까 1학년 때 21권, 2학년 때 24권, 3학년 때 14권이에요. 보니까 영어 원서가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3개. 동아리 스포츠, 물리 실험, 독서 동아리 자율, 천문 동아리, 회화과학 이슈 동아리. 이걸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뉴욕 타임스 기사들의 잘못은 우리 별에 있으라는 읽고 분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연성이 불현듯 면접관의 머리를 팍 스치면서 야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인문계 학생들하고 이공계 학생들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점이에요. 이공계 애들은 조숙해요. 이공계 공부 언제부터 하나요? 초4부터 하잖아요. 인문계 난 대원해고 갈 거야. 언제부터 해요? 보통 2학년 1학기. 몇 년 차이가 납니까 도대체? 5, 6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험을 해도 수백 번을 했어요. 와이즈만 가서. 근데 뭐 인문계 애들이 실험할 일이 없죠. 그죠? 독서도 엄마 아빠가 막 잠깐 지어봐가면서 책 좀 읽어라 책 좀 그래야 읽는데 얘네들은 와이즈만 가서 관찰하고 그 다음 어디 자연사 박물관 가서 뭐하고 영재학교 가서 또 뭐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것만 한두 개 써도 자소서에 쓸 거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봉사도 1학년 31시간, 2학년 32시간, 3학년 35시간. 얘가 하나고 들어간 얘가 들어간 학교 중에 제일 봉사 시간이 적은 애요. 합격생 중에 제일 봉사 시간 적은 학생이었어요. 평균이 45시간이었어요. 그럼 평균이 45시간이니까 많은 애가 몇 시간 나왔겠어요? 75시간을.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인문계 쪽에 잘 안 통한다는 얘기들. 쓸거리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쪽을 지원해요? 그래서 하나고 애들이 대부분 보면 이공계가 7, 80%예요. 쓸거리가 많죠. 쓸거리가 일단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묻는 게 뭐냐면 백신 개발에 성공한 최근의 사례는 뭐니? 물어보죠. 진짜야? 싶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인간의 주관에 따라 과학은 중립적일지라도 기술은 인간의 주관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과학이 가치 중립과 사회과학의 가치 중립의 차이가 뭐야? 라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고의 자소서나 면접의 질문의 형태가 어떤 식이냐면 저는 테니스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어머님 중에서 테니스 많이 치시겠죠? 안 치셔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테니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예각을 향해서 예각 앵글을 주죠. 각도를 주죠. 내가 포핸드를 치고 그러면 이쪽에서 완전히 크로스로 날카롭게 쳐요. 그럼 상대편이 그걸 받아치게 되면 이게 센터로 공격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예각편을 향해서 더 날카롭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볼의 원리가 원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같이 맞받아치면 더 스핀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날카롭게 자소서를 썼다는 것은 질문은 그 이상 날카롭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칼날의 양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소서를 내가 굉장히 심오하게 쓰면 쓸수록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걸 검증해 보려는 면접관의 질문은 더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고 떨어진 학생들의 대체적인 사례가 뭐냐면 저는 그냥 우주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우주공학자가 되고 싶어서 역학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책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라고 적었을 때가 제일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 자소서의 특징이 뭐죠? 날카로운 면이 없어요. 예각을 딱 찌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면접관도 평범한 걸 질문하게 돼요. 우주역학? 역학? 역학이 뭐지? 다이나믹스인데 역학이 뭐지? 이 정도? 찔러볼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항상 면접을 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면접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왜? 면접관이 묻는 질문에 내가 100%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별로 면접관이 질문할 것도 없어요. 어머님들이 이게 외고하고 정권 자사고 특히나 이제 민사, 하나 외대
이 세 개 학교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런 걸 뭐 비행기의 양력, 안토시아닌을 위한 지시약, 표면 장애 등 교과제 실험 영상으로 제작을 했다. 그럼 실험 영상으로 제작할 때 사용한 실험 도구는 뭐니? 지가 실험 영상을 제작했는데 실험한 도구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고나 외대부고는 네 마음대로 쓰라요. 그래, 네 마음대로 써. 뭐 예를 들면 네가 뭐 거기 그 물리학에 일반 물리학에 대한 책을 외국 아티클에 들어가서 끌고서 오든 말든 무조건 쓰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써. 그 대신에 내가 검증하는 질문 대답 못하면 그건 뻥이야. 각오하고 쓰라는 거야. 각오하고. 쓰는 건 자유죠. 쓰는 건 자유. 그래서 일반고 진학생들이 왜 해야 되냐면, 특히나 이공계열 생각하는 학생들이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요즘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어머님 전부 다 이공계로 다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얘네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고 얘들하고. 결국은 좋은 대학 가려면 얘들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어머님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학생하고 부딪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서울대, 연대고대, 성대, 서강대, 한대 총 몇 명 뽑나요? 19,000명입니다. 2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럼 42만 명 중에 지금 2022년도에 수능 인구가 42만 명 예상하거든요. 그럼 42만 명 중에 2만 명이에요. 그럼 몇 %인가요? 5%입니다. 5%란 석차 등급으로 따져가지고 내신 등급 몇 프로예요? 1.1등급이에요. 근데 거기 서울, 목동이나 뭐 이런 쪽은 교육 특구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내신 범위가 넓죠. 그럼 곱하기 2.5 정도 하면 2.7등급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머님들이 예를 들면 2.7%잖아요. 그럼 내 밑에 있는 학생들이 몇 프로예요? 93.3이잖아요. 97.3이구나.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하는 학교는 2.3%예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은 50%예요. 어머님들 딱 그렇게 제가 컨설팅 보면 딱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학생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의 꿈을 원대하죠. 꿈은 원대. 난 하나고 안 갈 거예요. 나는 노 프로그램을 괜찮아. 하나고 안 가면 어때? 양천 가면 되지? 그래, 한가람 가도 되고. 신목 가면 어떻고? 양천 가면 어때?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중요한 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대학 가는 거지. 그게 어느 대학이든지가 네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지. 네가 고등학교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면 자기 반에 있는 애들 40, 50% 학생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 다른 반 애들이 먹고 잘 때 똑같이 먹고 자고 게임할 때 똑같이 게임하고 아니면 딴 거 하나 더 하고 심지어는 딴 거 하나 한 짓을 더 해. 그러면서 자기의 꿈은 최상위 2.3%가 있는 거예요. 의대는 더 어이없죠. 의대는 몇 프로예요? 0.7%거든요. 1%도 아니고 0.7인데 자기가 하는 짓은 평균 자기 반의 애들 50%. 그러니까 보통의 학생들이 다 하고 있는 하루에 게임을 2-3시간 하고 그 다음에 주말 주일에 다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0.7% 안에 들어가나요? 그게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팍 망치로 때리면 내가 정신이 탁 들면서 뭐 샤잠이라는 영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샤잠 그러면 외쳐가지고 얘가 갑자기 슈퍼맨으로 확 변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참 동감을 했는데 일단 외쳐야 돼요. 어머님들이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 이제 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 입에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요라는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걔 입에서 나는 나사에 가고 싶어요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가 성공한 거예요. 애들은 우리보다 순수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사람들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위해서 내가 없는 말을 그냥 밖으로 내뱉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의식이 없어요. 어떤 제의식이 없어요? 옆에 있는 어머님들 친구분들 보고 야 오늘 너무 너 예쁘다 뭐 옷이 너무 예뻐 막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면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 짓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제가 이제 컨설팅 3명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오늘의 목표는 1시간 컨설팅이거든요. 1시간 요 끝나고 나가기 전까지
너의 입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엄마 아빠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책임감을 팍팍 느껴요. 와, 내가 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카이스트 무슨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걔가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스토리가 막 그려지는 거야. 나만의 스토리. 뭐냐면 공부를 안 할 때마다 너 카이스트 가서 우주공학 공부한다며. 너 이래서 되겠어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죽을 또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걔 입장에서는 컨설팅 1시간이 이게 물고문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끝까지 입을 안 떼려고 다물고 있어. 나가는 시간까지. 근데 그 입을 한번 떼면 애가 당장은 변하지 않을 줄 몰라도 머릿속에 박혀요. 아, 내가 그게 진짜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효과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머님들이 왜 그럼 일반고 진학생들이 왜 이걸 써야 돼? 여기에 보면 진로 희망 계획을 쓰게 돼 있거든요. 이걸 쓰는 게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반고 가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 자, 전국권 자사고 이제 신경외과를 가고 싶은 애들인데 나는 뭐 공부를 할 때 손이 바쁜 걸 싫어하는데 아까 정보원 쌤이 똑같은 거야. 이게 이제 외부 손길 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도형의 닮음 같은 단원을 공부할 때 머릿속으로 입체하는 게 쉽게 느껴집니다. 쉽게. 그 다음에 기존의 풀이 방식의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최소한의 과정으로 풀어낸대요. 천재잖아요. 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천재적인 거죠. 천재적인 거. 상가 연기 중화 실험에서 시간 계산과 온도의 사소한 차이로 인해 실제 실험 결과와 교과서의 결과가 다르게 도출돼요. 교과서의 결과와 다르게 도출돼요. 거의 준수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걸 해주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어요. 어느 전국권 자사고에서도 내가 봐도 이거 학원에서 가필해 줬겠다 느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국의 어느 자사고에서도 얘기가 없어요. 얘네들이 보는 건 뭐냐면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그 면접 대비원 선생님도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면접 대비 이제 가끔 이제 해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물어봐요. 막 실험 뭘 했대. 야, 그래서 우리끼리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안 해도 괜찮아. 뭐 안 하면 어때? 그냥 딴 거 쓰면 돼. 실험을 한 거야. 야, 근데 너 이 실험 왜 했니? 왜 한 거야? 그러면 나는 수행평가 하다가요. 이게 막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했다는 학생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했니? 내가요, 과거를 가고 싶어서. 내가 상상고를 가고 싶으니, 수학과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 그걸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해보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서, 동아리에 들어가서 애들 꼬셔서 해본 거야. 그게 나쁜 거야. 절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해서, 내가 외고를 가고 싶어서 CNN 뉴스 탐색하고 테드 들어가서 책을 읽고 동영상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 그게 외고에서 강사가 수준이니까 나쁜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인 사항이 걔가 진짜 들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면접관이면 대원외고 면접관이면 그 다음에 명덕외고 면접관이면 내가 테드에 들어가서 테드 북도 있고 테드 동영상도 있고 릴레이티드 북스도 있는데 그걸 읽었어. 왜 그게 나쁜 거예요? 안 나쁩니다. 그렇게 하는 애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떠냐면 동아리 활동은 도서, 스포츠, 토론. 지금 이제 2개 보여드리는데 공통적으로 자꾸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자율이라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그럼 동아리에서 왜 자율이 자꾸 튀어나오나 생각하시겠죠? 왜? 실험을 하고 싶은데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을 모아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전국권 자사고는 이쪽에서 동아리에 자율이 들어가면 그래도 얘가 되게 승리 있다라고 왜 보는 거죠? 자율은 지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공부만 잘하고 독불장군이야. 친구가 없어. 그럼 걔가 어떻게 자율 동아리 만들겠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중학교 같으면 10명 이상 모아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10명에 최소한 아는 애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만들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딱 보고 자율이라는 게 단어가 땅땅 들어가면 뭐냐면 얘는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유지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걸 만들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흥미는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실험한 게 나오면 진짜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해 보면 되는 거죠. 검증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봉사는 19시간, 48시간, 28시간. 1학년 때 19시간 하다 보니까 지가 원하는 고등학교 못 갈 것 같죠. 그래서 2학년 때 팍 늘린 거야. 48시간. 근데 3학년 때니까 면접 대비만 가고 너무 바빠. 그래서 할 수가 없어. 3학년 때는 이 시간만 해도 충분해요. 학교에서 인정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1학년 때 19시간, 2학년 때 28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3학년 때 48시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돼요. 어머니 착각하시는 게 1학년 19시간, 2학년 28시간 했는데 3학년 때 내가 48시간 하면 너무 속 보이지 않을까? 속 보여줘야 돼요. 아니 왜 속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시나요? 속을 보여줘야죠. 어떤 속? 나는 하나고 가고 싶어요. 나는 외대 보고 가고 싶어요. 나는 민서가 가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라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3학년이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부터 5개 가면 내신이 평균 98.0. 1학년은 10건, 17건, 3학년 때 15건. 원서 2권, 2권씩. 이게 이공계열 가는 애들이고. 그 다음 건축공학 했는 애들이 뭐냐면 얘가 좀 약하게 쓴 편이에요. 건축 동아리 알키에 입구해서 이런 걸 알아가고 싶다. 오늘 고등학교 가면. 그 다음 불규칙적인 성과 아름다운 동물 참견은 훈데르터바스 하우스의 사진을 보면서 봤대요.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전공을 영원서 배운다는 얘기를 듣고 더 기브 원서 읽었어요. 그래서 테드 영상 이걸 보고 현대까지 영향을 준 고대 건축구조 기술에 대해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 다음 또 건축구조 역학에 대해서 캔틸레이버법을 이용해서 의자 만드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 다음 리플렛 제작도 했어. 이걸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캔틸레이버법을 이용해서 의자 만드는 실험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면접에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캔틸레이버를 실기술에 실생활에 적용해서 내가 어떤 거 해볼래라는 게 질문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권 자사고에 3명의 모범 자소서인데요. 제가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도 있는데 뺐어요. 인문계열 학생은 앞에 있는 외국어 쪽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공계 쪽만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요거는 어머님들이 이게 누구가 추천한 거냐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추천 도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CSR이라고 CNC Students Record니까 우리 학원만의 자체적인 학생 기록부 폼이 있어요. 그걸 작성하는데 이제 희망진로별 추천 도서를 여기 담당 직원들이 학생들 옛날 CDP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발전해서 CSR로 됐는데요. 요걸 진로 추천별로 해준 독서 목록입니다. 요게 상중하로 구분이 됐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스탠다드로 해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만의 스탠다드가 있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 책을 찾아서 읽으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테드에 들어가면 테드북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한글로 된 책, 이렇게 클릭 들어가면 한글로 된 책이 있습니다. 이게 뇌과학하고 생물학 분야에 대한 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여기 관련해서 책을 읽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AI 강좌라고 해서 How AI can bring on a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그래서 여기 강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AI가 2차 산업혁명을 불러올 수 있는가라는 15분짜리 강연이 있어요. 이 강연의 밑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related book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찍으면 원서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관심 있으면 앞에 있는 책을 읽든지 아니면 이 원서 책을 읽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올라가면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고 면접 문항 보면 개별이 15분인데요. 시간 수도 많잖아요. 외고는 보통 5분에서 10분 뭐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요. 무조건 압박 꼬리지만 왜? 애들이 자소서를 너무 거창하게 쓰니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소서를 이렇게 거창하게 쓰니 야, 너 거짓말이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들어가는 추가 질문 하나, 두 개, 원의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수직인 이유를 기율법으로
증명했대요, 자소서에. 그러니까 선생님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뭐 증명을 네가 어떻게 해 싶잖아요. 그러면 해석기하를 적용해서 어떻게 증명을 했니?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뭐냐? 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보이니?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했는지 궁금하니까. 그 다음 자외선 차단 제품 SPF, pH 지수에 관한 실험을 했대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실험을 했다고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실험을 했는지 궁금하니까. 추가 질문이 일치하지 않은 어떤 변이가 일어났나요? 물어보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다음에 이 이외에 기억나는 과학 활동이 뭐가 있나요? 라는 걸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미세먼지를 화학적 방법으로 막는 방법, 강연 아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왜? 테드에 대해서 막 많이 들었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강연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